반갑습니다. 스테디84입니다. 지금 침착맨 탄원서로 좀 시끄럽죠. 탄원서가 무엇이냐? 탄원서는 일단 탄원이라는 의미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란 뜻이고요. 개인이나 단체가 탄원의 사유 및 이유를 기재하는 문서라고 합니다. 탄원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선처 탄원서가 있고 엄벌 요청 탄원서가 있습니다. 선처 탄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 좀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고요. 엄벌 요청 탄원서는 좀 더 엄벌을 해달라는 탄원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뭐 검찰이나 검찰 수사 과정 혹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 혹은 이제 검찰 담당 검찰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나 혹은 지인, 형제,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전 보디빌더 탄원서 수십 장 내고, 악성 민원인 엄벌해달라 숨진 동료 위에 나선 고용부 직원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선처죠. 내가 탄원서를 내고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좀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고,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용부 관계자, 근로감독관이 자살한 거에 대해서 고용부 직원들이 그 악성 민원에 대해서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엄벌 탄원서가 되겠습니다. 침착맨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결론만 말하자면 탄원서 낸 사람은 내가 맞다라고 했죠. 어떤 분들이 이병견이라는 가명으로 탄원서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탄원서를 낸 사람 중에 이병견이 있었다. 혹시 침착맨 아니냐는데 침착맨이 맞다. 민희진 대표와 작업한 경험이 있는 국내외 스태프들이 지난 24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참여자 명단에는 침착맨의 본명인 이병건과 유사한 이병견의 이름이 포함됐다고 했죠. 그래서 침착맨이 너 낸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병건이 아니고 이병견으로 냈느냐? 라면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버 어도 관계는 모른다라고 했고, 내가 관계자가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며 해임이 안 됐으면 하는 이유는 민 대표를 몇 번 봤는데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의 시너지가 좋고 돈독해 보였기 때문에 자기 일의 자부심으로 일한 걸 느껴서 쓴 거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억측을 내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뭐 제대로 된 건 모르지만 어도 관계도 모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를 잘 이끌어 갈 것 같아서 썼다라고 한 거죠. 이 씨는 자신의 탄원서 제출을 두고 불만을 내비치는 이들을 향해서 안 쓰면 다른 쪽인가? 왜 칼로 자른 듯이 편을 든냐고 생각하느냐? 해임에 관련된 일만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해서 탄원을 쓴 것이다. 탄원서를 쓰면 죽을 때까지 한 배를 타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탄원서 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도와 민희진을 위해서 탄원서 쓸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은 아무 의도로 생각 안 했지만 민희진과 하이브 사태에 대해서 자신이 쓴 탄원서를 통해서 침착맨은 이렇게 탄원서를 썼네요. 침착맨은 민희진이 무죄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썼네요. 침착맨은 민희진 편이네요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이 구독자가 248만 명이 아니라 24명이면 24명이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248명의 파급 효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248명의 구독자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탄원서를 통해서 재판장도 그걸 침착 안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판장도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왜? 파급 효과가 248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탄원서 쓰고 자신은 중립이란 게 병신 같은 말 아닌가? 그렇죠. 중립은 가만히 있는 게 중립이고, 물론 탄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병건이나 이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병건이나 사람이, 침착맨이나 사람이 민희진이가 무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민희진이 잘못됐다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하이브가 잘못됐다 생각할 수 있고, 방시혁이 잘못됐다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탄원서 자체는 저는 쓸 수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이 248명의 파급 효과가 문제란 거죠. 이기 있는 팬들은 그래, 침착맨은 민희진이가 무죄야, 민희진은 아무 잘못 없어, 하이브가 잘못이야 생각하니까 저렇게 쓰겠지라고 이 248명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파급 효과, 팬덤 문화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좀 언행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모방 범죄라든지 어떤 걸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내가 어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248명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그렇게 동조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무서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동기 구속됐는데 공연하다니 김호중 극성팬. 이 극성팬이잖아요. 극성팬. 이번에 임영웅 경량. 동기 구속됐는데 공연하다니 김호중 극성팬. 이번에 임영웅을 겨냥해가지고 음주 팽손이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일부 팬들이 김호중을 강하게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아, 물론 탄원서 쓴 거랑 음주운전자를 비호하는 거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팬덤 문화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왜? 248만 명 중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침착맨이 탄원서 썼잖아. 자, 탄원서는 뭡니까? 하소연을 도와주길 바란다는 거죠. 아, 그러면 침착맨은 하소연하고 민희진이가 처벌 안 받게끔, 민희진이가 무죄인 것 같게끔 그렇게 보여주고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무섭다라는 겁니다. 임영웅 머리채까지 김호중 급성팬 제발 끼끼빠빠 좀. 임영웅 건드린 급성팬 위약금 보태라. 어긋난 팬심 논란. 어긋난 팬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배터리 아저씨 반도체 팔고 2차전지 사라고 종용한 이유. 우리가 2023년 때 한번 봅시다. 그때는 2차전지를 욕하기만 하면, 박순혁 이사를 욕하기만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 배 아프지? 너 박순혁 이사 배 아파서 그러지? 그럼 너도 2차전지 사! 그런 어긋난 팬심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팬덤 문화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개딸이라는 사람들 있죠. 자, 국민의힘에서 이 개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좋게 보겠죠. 어긋난 팬심이라 봅니다. 그럼 반대로 민주당에서는요. 한동훈 팬카페는 뭐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언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긋난 팬심 문화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 몇백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언행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좀 되도록이면 제가 만약 248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었으면 탄원서 쓸 수 있지만 쓰고 나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의 행보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248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그런 파급력을 생각 못했을까요? 2023년에 우리가 박순혁 이분을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해서 뭐라 한다면 거기 있던 팬들은 엄청 뭐라 했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어긋난 팬심은 참 무섭습니다. 김호중 결국 포승줄 묶인 구속 엔딩. 팬들은 탄원서. 개인이야 뭐 이병건이란 분이 탄원서 쓴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어긋난 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이 팬덤 문화가 무섭기 때문에 엄청난 팬심을 갖고 있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